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개수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 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희입니다. 연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위에 시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명숙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 교육 파견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호기 주차관리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인해 대리 참석한 각동훈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강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6쪽 세출 부문입니다. 제2회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16%인 22억 1,763만 5천원 증가한 100억 9,30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조입니다. 검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으로 설계 용역비 6천만 원과 센터 구축비 총 21억 원 중에 구비 부담률 50%인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 사업은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지역 및 가자 성남 지역 방범 CCTV를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6억 원은 특별 교부세이고 1억 원은 구비로 2024년 교부 시기상 늦어져 집행 불가로 이번 본 추경 예산안에 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중 CCTV 감시와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조 재난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구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사업으로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서 국민들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 14만 개를 제작 배부하기 위하여 시비 1,200만 원, 구비 2,940만 원, 총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명숙 교통정책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안순애 교통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안순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쪽입니다. 교통정책과 근본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198만 6천 원이 증가한 29억 6,66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인 방호 울타리, 무단횡단 금지대 시선유도봉, 도로 반사경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으로 2025년 재난안전특별구부세 2억 8천만 원이 교부되어 왕길 초등학교 바닥신호 등 한개소 설치비로 8천만 원, 창신초등학교 고강도 방호 울타리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6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이자 발생 수입 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2023년도 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 수입 491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희 의원입니다.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몇 번 그 하늘지 아파트 후문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버스 승강장을 아주 넓고 크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한 두 분 계셨는데 에어컨이랑 아무것도 없어 너무 더운 거예요. 문 닫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시원한 거를 좀 느꼈는데 이거를 이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에어컨. 현장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하늘지 아파트 후문 쪽에. 네네, 네. 후문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난 2015년도 보면은 기정액이 2억 8천이었는데 이번에 추경해서 2천만 원 이제 증액하는 건데요. 네네. 근데 이걸로 올해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2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감액돼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본 예산 때도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 했던 부분이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동의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쪽에 울타리가 망가져서 좀 그걸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가서 위에 뚜껑 같은 거 날카롭게 돼 있는 거 그냥 목장갑 같은 거 껴놓고 대충 손으로 펴놓고 이랬는데 그리고 그 민원 주신 학부모에게도 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볼 때 이게 예산이 2억 8천도 사실은 그 당시에 부족했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올렸던 거는 뭐 3억 한 후반인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5억을 올렸던 건지 다른 부서랑 헷갈려서 그런데 그런데 거의 막 절반이고 막 한 30-40%가 삭감돼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본 예산에 올라왔다 돼서 추경 때 더 많이 편성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저랑 개별적으로 예산 부서랑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협의까지라고 얘기하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단 2천만 원밖에 증액을 안 했다는 게 당장 상반기는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에서 2천만 원으로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기만 해도 도로 반사경 설치 뭐 10개, 뭐 시선 유도 시설 뭐 일식 뭐 이런 식인데
그 계속 이제 서구와 검단은 도로가 개발되고 있고 해서 반사경이나 이런 수요도 많고 한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팀장님께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이 부서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왜 자꾸 예산 부서가 이렇게 직접적인 민원을 상대하고 또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뭐 공원가라든지 교통부서까지도 해서 이런 예산들을 왜 정확히 많이 더 확보하진 않고 자꾸 뭐 다른 용역 예산이나 일자리 주식회사처럼 그런 것들을 자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뭐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지난해 대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이제 예결위로 넘겼었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4천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본회의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결국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2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은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결국에 그 지난해 그 진행을 했을 때 한 9월경 정도 되면은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예. 그 한 1분기 정도는 거의 보수를 못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그래서 다음에 첫 번째 분기가 되면 지난해 마지막 분기 때 모아놨던 물량을 수리하느라고 사실은 신규 접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너무 추경에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바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 위원분들은 지난 본예산 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회에는 증액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방호 울타리 같은 거 저희 설치할 때 좀 전에 이영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전 구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뭐 구부러진 데를 펴거나 뭐 네, 이런 네. 경우도 있지만 네. 한 개만 이렇게 쓰러지거나 뭐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면 디자인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방호 네네. 울타리들이 예전에는 그냥 스테인리스 그런 색깔이었다가 요새는 뭐 약간 쥐색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전 디자인이 이제 저희가 계약을 안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부분 보수나 부분만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냥 상태를 봐서 저희가 뭐 훼손 정도가 뭐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일 경우에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다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부분 설치 교체는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보통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호 울타리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인도 쪽에 있는 거는 칸마다. 좀 이렇게 칸으로 네네. 뭐 1경, 2경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부분 교체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구체적인 거는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네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이 많이 네네. 달라서 과거의 디자인을 현재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아마 네. 그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거기에 그런 이제 디자인이면. 물품들이 바뀌고 또 업체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화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호기 주차관리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곽동훈 주차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곽동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추경위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추경위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존 대비 27억 6,757만 6천억 증액한 114억 6,005만 3천원입니다. 먼저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죄송합니다. 47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 주차장 내 노후 시설 정비 및 신설 공영 주차장 기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 주차장 위탁 대행 사업입니다. 신규 무인 주차장 수탁에 따른 인력 충원 및 공무직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와 주차 관제센터 일반 운영비 등으로 1억 3,853만 원 증액돼 24억 1억 1,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6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성남 임숙 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당초 성남 임숙 내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정이었으나 원심공원 광장 부분에 지평식 주차장 조성 변경 추진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24년 시스템 전환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고지서 발송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정상화에 따른 고지서 발송 건수 증가로 우편 비용 2억 4,288만 원 증액된 10억 3,7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반환금입니다. 원당동 825-8번지 특별조정교부금 사용기간 3년이 초과됨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예산으로 예산 법무과에 반납하기에 반납금 21억 4,4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4년 12보조금 사용자액 반납을 위하여 1억 7,1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보조금 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초등상하게 하여 예비비를 9,399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갑 의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증감되는 건 어떤 쪽인가요? 2억 4,218만 원. 네. 2024년 시스템 전환 때 교통행정 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수입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시 부과 및 고지서 발송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상화됨에 따라 고지서 발송 건수가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입니다. 발송 건수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 2억 4천.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승주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서승주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4억 3,008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 증가한 6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 예산에 미편성된 차량 등록 이동민원실 임기제 공무원의 2개월분 인건비 및 연가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네.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이 한 명입니까? 네. 한 명인데 연봉이 얼마죠? 연봉은 제가 정확히 뒤에 보면 이제 5,282만 9천 원 돼 있는 것도 있고 앞에 보면 이제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인데 이게 두 개 중에 연봉 그 해당 임기 공무원인데 연봉도 모르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엠파크 이동 민원실 운영했는데 이거 혼자서 그러면 연에 11만 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왜 적어 놓으셨죠? 어, 그럼 하루에 450건이고 이게 연에 한 명이서 11만 건을 처리한다는 건데.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요. 하루에 450건에서 500건 정도 하는데 이건 아마 총 그러니까 혼자서 450건에서 500건 아니요. 처리하고 우리 이동 민원실 팀에서 그러니까 이동 네. 민원실 팀에서 하는 거를 네. 마치 이 사업에서 네. 혼자서 11만 건이나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뭐 연봉도 모르시고 뭐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죄송합니다. 분들이 네. 이건 무슨 뭐 이 하루에 몇 건 처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업무 분장하고 뭐 연봉 그다음 기타 수당 다 포함하고 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서 그 증거 자료 같이 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일자리과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4,300만 원 중 3,300만 원 감액,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 원 중 3,3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개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신 청년정책 일자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정책 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그 3,300 올릴 때도 작년에 본 예산에 6천만 원 세워서 좀 알찬 용역이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었는데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어려운 재정 상황을 생각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수행하고 나머지 전문성을 띄우는 거로 이제 연구 용역하려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게 3,300입니다. 그래서 총 4,300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연구 용역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용역이 아예 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재정 현황 저희가 뭐 고집 피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이 3,300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잔액이 2천만 원 이번 추경에 되면은 1억 3,2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1억 3,200으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진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24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이 돼서 사실은 3억 원이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 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갑 의원입니다. 그 교통정책 그 팀장님, 네, 잠깐 지금 3억 원 정도면은 2천만 원 그 추경에서 2천만 원 하면 3억이면은 가는 것이다 그러셨죠? 아니요, 작년 대비하면은 2024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비가 3억 5천 예산이었거든요. 네네. 네, 작년 대비 정도로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부족하긴 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상반기 지출액이 그 2억 8천에서 1억 6,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지금 1억 1,2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서 2천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1억 3,200만 원이 남아서 1억 3,200으로 지금 그 하반기에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이 있고요. 제가 그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금액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면은 다 소진된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하반기 뭐 11월, 12월 달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그냥 일단 교통정책과의 그 팀장님께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곤란하게 하려고 뭐 제가 증액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뭐 3억 5천이 있었는데 그때 연말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저희 뭐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것들을 하면은 신청 받았다가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는
이 수시 정비비 관련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액된 예산으로 본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이 수시 정비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산 부서에서 그 향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해주겠다고 해놓고서도 지금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정책과 입장에서는 또 예산부서와 서로 입장이 있어서 좀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현장에서 뭐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부서의 그 어려움을 잘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주민들의 요청과 그리고 의원들의 요청 그리고 또 청장님의 요청과 많은 요청이 있고 또 이게 당장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됐을 때 왜 서구는 이 부셔진 거에 대해서 바로 보수를 안 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에 대한 불만이 또 그 부서 뭐 교통정책과라든지 공원과 산림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과 팀장님과 그 당담 직원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산이 오히려 우리가 충분히 정비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못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을 받고 민원성을 계속 받게 되고 평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청년정책 일자리과의 서구 일자리 주택사 설립 과연 이게 예산의 시급성에 맞겠습니까? 뭐 지난 본예산 때에서 편성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구청에서는 일자리 주택사 설립 계획 용역 예산을 세우면서 최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수시정비성 예산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마전도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그것도 11월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이사비도 온전히 편성해주지 않아서 절반만 편성해서 앞에 현수막 게시대도 없는 상황이고 무인 발급기도 설치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저는 예산의 어떤 시급성과 그리고 편성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부서와 청장님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뭐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이겠지만 저희의 입장은 교통정책과를 남처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행정 편의와 그리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 교통정책과가 본인들의 의지와 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시급성 차원에서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의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만큼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뭐 팀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충분히 부족하고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동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정책과 그 팀장님 저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질문 안 했는데 보호구역 정비 사업 같은 경우 그 어쨌거나 그 방어 울타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2억 8천이 돼 있어요. 이제 특별 고부세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어쨌건 다 다른 그 부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절감을 해서 다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금 보호구역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2억 8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만약에 그 2억 8천이라면 한 7천만 원인가요? 7천만 원 적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여기도 이게 들어간 부분이 아니었나요? 지금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통안전 시설 정비 사업하고요. 지금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보호구역. 거기 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은요. 2025년도 시에서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2억 8천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 시에서 그 특별 교부세 내려줄 때 조건이 그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고강도 방어 울타리 설치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고강도 방어 울타리 설치를 조건으로 시에서 특별 교부금을 내려준 거라서 요거하고 시설 정비비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7천만 원이 전에 작년에 네.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때 그 7천만 원 안에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네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구비고요. 네네. 구비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이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로는 특별급부세예요. 아니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다른 거죠. 다른데 그 하면 교통 안전 시설물에 하면은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교통 안전 시설물을 네. 예? 보호하는 게 여러 부족하죠. 가지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예? 방어 울타리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거기도 어쨌거나 이 서구민이 예? 교통 안전 시설물을 그 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한그 예면 거기에 속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물에는 방어 울타리가 속하는데 거기에 그 특별 급부세를 해서 이걸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여기에 그 각 부서별로 상당히 그 예산 삭감에서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다 예산 삭감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그 1차 정책 과장님. 그 예산 삭감을 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수치를 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그 예산이 뭐 6천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다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로 다 해서 그 충분한 용역이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당초 용역을 처음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나온 금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연구 용역에 준하고 또 연구 용역에 필요한 사항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걸로만 해서는 또 어렵다는 저희 서구 재정 현황을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이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자료 조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용역 범위가 어떤 건지 또 타 지자체에서 연구 용역 수행한 걸 보고서는 정한 게 4,3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00을 올리긴 한 겁니다. 당초 계산을 했을 때는 견적을 냈을 때는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그래도- 용역이 네. 용역이 4,300으로면 용역이 좀 인건비라든가 또 조사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그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업체 용역사가 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게 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일반 현황이라든가 서구 현황이라든가 뭐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자료는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또 자료를 용역사에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은 100% 용역사가 다 해야 될 건 아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견적을 냈던 겁니다. 이제 두 군데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네. 노원구, 그 성동구 거기서 주식회사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이거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게 인천의 주식회사 해서 그 홈으로서 그 장단점 같은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 주식회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많이 처음에는 진입하기에 없던 사업이었으니까는 그 두 곳에서 많이 이거 고민을 하고 설립을 한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초기에는 직원이 2자릿수였다가 지금은 두 곳 다 3자릿수의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그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잠시만요. 성동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의 경우 2023년 12월에 그 현장 근로자 총 205명을 대상으로 내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3.92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생활 만족도 분야에서도 89.17점, 근무 형태 분야에서는 87.22점으로 굉장히 직장생활 전반의 만족을 또 나타내고 있고요. 서초 여성 일자리
경우에는 그 여성 일자리 주식회사를 이용하시는 외부 고객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5점 만점에 4.77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고, 또 서초 여성 일자리는 경영평가에서도 그 서비스 과정에서 대응성과 신속성 등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초구도 서초 방문했어요? 여성 아니요, 그건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저희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은 못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시된 자료라든가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쭉 보잖아요. 이게 처음 설계사 선정서부터 해가지고 설립 운영 개시까지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이게? 일단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연구 용역이 있고 타당성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 기간에 대한 그 운영 심의라든가 조례, 또 출자 동의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제가 그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8년도 상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몇 개월이 걸리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새로운 구청장이 이제 하더라도 그 만약에 좀 다시 이용해 처음부터 하게 되면 거기 다음 구청장 때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더라도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는 솔직히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업무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고, 이건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주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업무를 대신하시는 부구청장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국민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경제국장 주창수입니다. 일자리 주식회사는 어쨌든 서구 구민을 위한 이런 그 연구 용역에 이제 그 발판이 돼서 구민을 위한 이제 행정을 하고자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 그 행정으로 보면 어쨌든 뭐 서울시가 우리 뭐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좀 빨리 좀 진척되고 잘 하고 있는 행정도 맞습니다. 저기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천 서구가 어쨌든 뭐 다른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이렇게 복지라든가 지금 이제 경력 단절된 신중년이라든가 청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아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8년 정도 돼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의 현실에 좀 맞는가를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든 26년도든 27년도든 쭉 갔나 하더라도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평가를 받아보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1,0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300만 원만 더 추가를 좀 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큰 금액도 아닌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좀 3,300만 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입니다. 저 짧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국장님과 또 청년정책 일자리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뭐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해당 자기 사업장 내부가 잘 돼야지 사업을 확대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에 뭐 장사를 하면서 그럼 다른 곳에 내가 다시 제2의 가게를 어디다 낼까를 알아볼 때 그런 거를 뭐 조사를 한다고 할 때도 자기 내부 사업이 잘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로 따지면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의 정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겠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 때도 적절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수시정비비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 예산 정도를 해주던지 그 이상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계속 인구가 늘고 사업 대상지도 늘어나니까요. 검단 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만 예산을 올리고 그런 수시정비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우리 서구 복지재단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서구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은 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논란이 많고, 또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문화재단의 공연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출범 잘했지만 지금 직원 수 한 5-6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어떤 안내나 뭐 팜플렛 돌리고 이런 정도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김장 대축제라고 대축제 결국엔 동이나 다른 데서 자생단체에서 한 축제를 다 모아서 아시아대에서 한번 하고 끝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출연 출자 기간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무조건 설립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립을 하는데 그 설립이 당장 뭐 내일 이루어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28년도, 빨라야 28년도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예산 때 오히려 지금 뭐 4천 뭐 예산을 절감해서 뭐 3천만 올렸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본 예산 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6천 올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던 수지정비비성 예산도 예산부서에 챙겨서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올려준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든 것만 해서 그 총 3가지 사유에 있어서 저는 반대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뭐 더 얘기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산의 시급성이나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뒤가 바뀐 상태로 편성됐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 일자리 과장님, 열악한 예산 상황에 맞춰서 작년과 다르게 또 그 예산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보고 오셨을 때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주식회사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자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이게 동의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다루는 예산은 전부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구민을 위한 것이고 저것이 더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구민을 위한 것인데, 좀 시급한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민을 위한 것인데 왜 안 해주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잘못 들으면 마치 저희 위원회가 구민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구민을 위한 것이다, 구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모든 예산은 다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서구의 인구수도 늘고 도시의 규모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해야 할 교통시설물의 물량도 많아졌고, 도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노후화된 물량들도 역시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한다고 해도 전년도보다 적은 수준의 예산이에요. 교통시설물의 예산이. 근데 사실 교통시설물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로 정비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녹지 관리하는 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룬 것이지 전체 부서를 다룰 수 있었다면 하고 싶은 얘기와 다루고 싶은 부분, 의결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구 주민 여러분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분들을 일선에서 현장에서 접하고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시급하게 저희에게 요청했던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분들이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부분, 가장 요청하셨던 부분, 가장 위험했던 부분, 가장 시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서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어떤 성과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 일자리과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4,300만 원 중 3,300만 원 감액,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 원 중 3,300만 원 증액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할 것과 2025년도 기금 운영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원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윤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윤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윤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국 및 경제국 2개 부서 소관 제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